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중장년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유리하고 하고 싶은 일과 또는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이런 나의 꿈 또는 이런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격증, 그런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격증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자격증 수만 해도요, 3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격증들 중에 장롱 속에 넣어놓고 꺼내보지 못하고 전혀 나에게는 무용지물인 자격증을 따는데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렸던 그런 자격증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숲과 관련된 중장년들, 특히 50대, 60대에서 많이 취득한다는 숲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과 건강과 그리고 힐링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숲과 관련된 자격증,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자, 숲과 관련된 자격증이라 그러면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하실 때 숲이라 그러면요, 특히 대도시에 사셨던 분들이나 숲과 멀리 계셨던 분들은 참 이 숲과 관련된 자격, 이 숲과 관련된 자격이라 그러면 왠지 이 건강 또는 힐링, 또 그야말로 자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숲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중장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숲과 관련된 자격증들은 자격증 취득자의 연령을 보면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숲과 관련된 자격증은 내 스스로의 건강도 지키고 적절한 보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 와서 많이 각광을 받고 앞으로도 인기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들 때문에 숲과 관련된, 이 산림과 관련된 이 자격증들은 계속 인기가 치솟을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이 숲과 관련된, 이 산림과 관련된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국가 전문 자격을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국가 전문 자격증 중에서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들어보셨던 자격증일 겁니다. 숲 해설가입니다. 숲 해설가, 숲 해설가라는 것은 숲에 들어가면 나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 자연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이나 도시 숲에서도 숲 해설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숲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생물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와 식물에 관한 이야기, 나무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이런 숲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하는 숲에 대한 역사, 그리고 앞으로 숲과 인간과의 미래,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격증이 숲 해설사입니다. 이 숲 해설사 외에도요, 유아 숲 지도사, 대상이 유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유아 숲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숲길 등산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등산, 그리고 트레킹, 숲길을 걷는 데 있어서의 안전한 길을 보장해주고 건전한 등산 문화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숲길 등산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 치유 지도사입니다. 힐링 또는 휴양림, 이런 산림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산림치유지도사입니다. 이런 산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2,000개의 자격증 중에 단시간에 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면 좋겠지만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이 딸 수 있는,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 숲과 관련된 자격증들인데요. 일단 가장 어려운 것은 일정 기간 그 산림과 관련된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교육하는 기관은요, 산림청이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숲 해설가는 전국에서 31군데, 전국에서 31곳에서 숲 해설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유아숲 지도사는 15곳, 숲길 등산 지도사는 7곳. 이렇게 전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인터넷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기간은요, 숲 해설가는 4개월에서 5개월가량 걸립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죠. 숲길 등산 지도사는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더 까다로운 자격증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난 다음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 이 숲과 관련된, 산림과 관련된 일에 3년 이상 종사하셔야 그 자격을, 응시 자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매우 준비가 없다면 취득하기 힘든 자격증입니다. 또 여기에는 관련 학과의 학위도 또 필요한데요. 관련 학과는 의료, 보건, 간호, 산림 이런 관련 학과 학위를 꼭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50대, 60대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산림 치유 지도사 만만치 않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시험 평균 합격률이요, 1급은 33.2%, 2급은 절반이 조금 넘게 합격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산림복지 전문가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요, 산림교육 전문가 분야 중에서요, 숲해설가는 40대 미만은 593명, 40대가 1861명, 50대부터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죠. 4306명, 60대는 3883명, 70대 이상이 843명, 현재 숲해설가는 11,48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지도사도요, 이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0대가 1,538명, 전국에는 4,028명이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는요, 50대, 60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죠. 50대 568명, 60대 557명. 합쳐서 전국에서는요, 1,415명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산림치유 지도사 1급은요, 정말 숫자도 작죠. 전국에서 취득한 현황을 보면요, 193명, 그 중에서 50대가 84명으로 가장 많네요. 1급이었습니다. 2급은요, 마찬가지입니다. 50대가 가장 많네요. 389명, 전국에서는 1028명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정말 더 전문 자격증, 그러니까 이 산림과 숲, 나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표를 보면서 드리자면요, 나무의사는 나무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 예방, 치료 이런 수목에 대한 진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 과정은요, 산림보험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경력, 자격 이런 응시 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나무의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치료기술자는요,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예방과 치료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나무의사의 조력, 나무의사가 진단이나 처방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주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자격이 없어도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체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가능한 자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련 학과나 이런 관련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수목치료기술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기능사, 국가기술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산림과 관련된 종목이나 분야가 다른 것인데요.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그리고 산림기술사, 이렇게 단계별로 자격증의 난이도가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요. 기술사 쪽으로 갈수록 석박사 이상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산림기능사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해서는 학습의 양이나 전문 지식의 양이 부족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령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료를 보면요, 여기서도 역시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대에서 579명, 60대에서 413명. 물론 이제 필기와 실기를 나누었을 때는 숫자가 약간씩 달라지겠죠. 이것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목보호기술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국가 전문 자격에서의 수목치료기술자와 거의 비슷하게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무의 병충해를 방지하고 나무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는 영양제를 살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민간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에 첫 시험을 시행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약 476명이 이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요. 이것도 50대, 60대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분재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에 속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숲, 산림, 나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격증, 그것도 50대, 60대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국가 전문 자격,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산림 치유 지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사, 나무치료 기술자, 나무의사와 나무치료 기술자도 역시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요.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의 순서로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민간 자격증인데요. 수목보호기술사와 분재관리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숲과 관련된 자격증 알아봤는데요. 이 자격증 중에서 여러분께서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 맞는 자격증이 혹시 있었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년 또는 앞으로의 인생 이막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와 꼭 맞는 자격증이 있었다면요. 자,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숲, 나무, 참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정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